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11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를 응용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SQL입니다. SQL, 그죠? SQL인데 이 SQL을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인간의 언어죠. 그냥 내추럴 랭귀지를 어, 표현하면 이 SQL로 변환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도 이거를 LLM을 이용했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떠한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과거에 UI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었는데 UI 이제는 어,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연어를 우리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표현만 잘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충분히 잘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업무를 할 때 뭐 담당자가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있으면 이 담당자가 어떤 DB를 다루는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DBA는 그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그죠? 이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죠? 그 결과를 받아와서 이 담당자한테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가 그 담당자의 언어로 그죠? 어떤 데이터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내추럴 랭귀지를 SQL로 변환을 해서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DBA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그죠? LLM API를 이용하고 파이썬 언어로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내추럴 랭귀지를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로 던지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SQL을 생성을 하고 가져와서 이 담당자한테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LLM이 SQL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때 이게 내추럴 랭귀지를 자, 여러분 뭐 사원의 이름과 연봉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이 LLM이 사원의 이름과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언어를 SQL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 SQL을 실행만 하면은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과거에 다 시간이죠. 내가 뭘 요청했을 때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뭐 이 담당자의 어떤 요청 사항만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업무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 요청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LLM을 이용하는 순간 대화형으로 이제 DB 질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실습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또 하나 좀 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활용 방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자 아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연어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 105번 사원 105번 직원의 이름, 뭐 소속된 부서명, 부서의 연봉, 그리고 팀장의 이름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우리 자연어죠, 그죠? 하면은 이 자연어를 NLP가 LLM이 이렇게 SQL로 변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해줘요. 상당히 복잡한 쿼리인데 SQL 언어인데 이거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 실제로 이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실행했을 때 생성한 SQL이고 이거를 MySQL에다가 실행을 해봤을 때 막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알렉산더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한번 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여기 사원 테이블이 있고 부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사원의 이름과 그죠? 연봉 그리고 입사일을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은 자, 사원의 이름하고 연봉 그죠? 그 다음에 입사일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사원의 평균 연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 평균 연봉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서 조인 좀 복잡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질의를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사원 105번 사원 그래서 105번 사원의 이름 소속된 이름과 소속 부서 그 해당 부서의 평균 연봉 그리고 팀장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그죠? 예, 나왔습니다. 예, 생성이 됐죠. 자, 이런 거죠. 예, 자, 부서는 부서의 이름을 출력해 주세요. 부서 이름. 자, 부서가 많네요, 그죠? 그러면 IT 부서의 부서별 직원 수와 연봉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부서의 직원 수와 평균 연봉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쿼리가 작성이 되고 자, 예,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나왔네요, 그죠? 예,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쿼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죠? 부서별 쿼리를 그 자연어를 이렇게 변화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자, 프롬프트죠. 네, 프롬프트.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LLM에다가 보내면 LLM이 이 프롬프트를 해석을 하고 그죠? 해서 여기에 맞는 쿼리를 생성을 하죠. 쿼리 생성하고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이 출력의 결과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어, 다양하게 그죠?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자연어 질문을 던지면, 자, 자연어 질문을 자 여기다가 보내고, 자 LLM 모델이 자 SQL을 생성기가 되겠습니다. 생성기, 그죠? SQL을 생성해내고 파이썬에서 이 SQL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부분을 다 사람이 전문가가 있어요. 예, 사람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의 역할 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이렇게 AI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급 업무죠. 자, 그러면 받아와 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이 담당자가 또 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형식 포맷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결과를 뭐 포맷으로 바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면 이렇게 현실의 문제, LLM을 이용하면 현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죠? 예, 그래서 자연어 처리와 데이터베이스 쿼리 생성 기능을 통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SQL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그죠? 언어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QL을 전혀 몰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내추럴 랭귀지입니다. 그죠? 대화입니다. 대화. 말. 그죠? 스피치죠.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DB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기업 내부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고객 지원 등 분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죠? 스키마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적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 DB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DB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DB 명령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메타데이터 테이블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테이블을 그죠? DB 스키마가 변경되더라도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DB 스키마가 변경되더라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쿼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당연히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스키마만 변경되더라도 SQL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인데 요 스키마에 대한 설명은 따로 수업 시간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부서, 부서와 부서는 여러 군데에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요 데이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대상으로. 그래서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 이름과 연봉이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뭐 매니저 아이디가 없는 부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부서, 입사일이 가장 오래된 직원의 이름과 입사일, 뭐 최대 연봉과 최소 연봉의 차이가 가장 큰 직무가 무엇인가요? 어떤 질문이든 그죠?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이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